민석과 혜정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였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가족에게도 인사를 드리며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해오던 중 드디어 상견례 날이 찾아왔다. 양가 부모가 한자리에 마주 앉은 그 자리, 조용한 기류 속 애한 사람의 표정만이 심상치 않았다. 민석의 아버지 김노인은 관상가로 평생을 살아온 인물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읽고 그들의 삶을 예측해온 그는 처음 혜정을 마주한 순간 몸이 굳었다. 미소를 짓고 인사하는 혜정의 눈빛, 이마의 선, 입꼬리의 기운까지 모두가 김노인의 경험에 하면 불길함이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였다. 이 아이 내 아들에게 흉이 될 상이다. 이 기운은 나중에 분명히 파국을 부를 것이다. 하지만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 참았다. 그의 눈빛만 조용히 흔들릴 뿐이었다. 식사가 끝난 후 김노인은 민석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석아, 혜정이 그 아이의 관상이 영 좋지 않구나. 정말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민석은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요즘 세상의 관상이라뇨. 혜정이는 정말 착하고 성실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혜정을 믿어요. 김노인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 그렇다면 직접 확인해보는 수밖에 없지. 관상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의 진짜 모습을 삶 속에서 마주한 그 성품을 보아야 했다. 그리하여 며칠 후 김노인은 한 가지 계획을 세운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혜정이 근무하는 회사의 청소부로 위장 취업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첫 단추가 이렇게 시작됐다. 며칠 후 혜정이 근무하는 회사에 새로운 청소부 한 명이 채용되었다. 등은 굽고 머리는 희끗희끗, 손에는 두툼한 고무 장갑을 끼고 밀대를 든 그 노인은 바로 민석의 아버지 김노인이었다. 수염을 붙이고 목소리를 변조한 그는 김춘배라는 가명으로 출근을 시작했다. 매일 새벽 가장 먼저 회사에 도착해 복도를 닦고 휴지통을 비우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끊임없이 혜정을 쫓았다. 혜정은 회사에서 능력 있는 대리로 불렸다. 외모도 출중했고 말솜씨도 좋았다. 상사에게는 예의 바르고 동료들에게는 밝은 미소로 대했다. 하지만 김노인의 눈엔 그 이면이 보이기 시작했다. 출근 첫날 복도에서 청소를 하던 김노인 앞을 혜정이 바쁘게 지나쳤다. 그녀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를 피해 걸었고 가볍게 몸이 부딪혔을 때는 한마디 말도 없이 인상을 찡그리며 뒷걸음질 쳤다. 김노인은 말없이 청소도구를 정리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지금은 시작일 뿐이지. 다음 날 복도에서 물컵을 들고 가던 혜정이 실수로 바닥에 물을 쏟았다. 순간 그녀는 화난 듯 소리쳤다. 아, 이거 좀 치워주세요. 바빠 죽겠는데 여기 미끄러지면 어쩌라고요? 김노인이 깍듯이 고개를 숙이며 걸레를 들자 혜정은 팔짱을 끼고 투덜거렸다. 청소부 아저씨들 뭐 하는지 모르겠네. 진짜. 그 말을 뒤에서 듣고 있던 다른 청소 아주머니가 귓속 말했다. 저의 겉과 속이 달라 상사들 앞에 선천사같지만 우릴 대하는 건 참. 김노인은 듣고도 묻지 않았다. 대신 메모장을 꺼내 짧게 적었다. 청소부의 괴물에 말투 거칠고 배려 없음.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모니터 앞에 앉아 녹음 기록을 듣고 있었다. 혜정의 말투, 표정, 눈빛 모두를 기록하며 속으로 다짐했다. 진짜 모습을 끝까지 본다. 이건 단순한 관상이 아니다. 이 아이의 본성이 무엇인지 나는 직접 확인할 것이다. 그렇게 김노인의 위장 취업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며칠이 흘렀다. 김노인은 청소부 김춘배로서 하루하루 회사를 지켜보았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한 사람, 혜정이었다. 겉보기엔 그녀는 모범직원이었고 일에 대한 열정도 강해 보였다. 하지만 김노인의 눈에는 조금씩 그녀의 틈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루는 점심시간 식당 앞에 청소도구를 들고 있던 김노인의 앞에서 혜정이 동료들과 함께 웃으며 다가왔다. 그러나 그녀는 청소부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듯 그 앞에서 휴지컵을 떨어뜨리고도 아무 말 없이 지나쳤다. 동료가 살짝 눈치를 보며 말했다. 혜정 대리 컵 떨어뜨렸어요. 그러자 그녀는 팔짱을 끼고 말했다.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알아서 치우시겠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속엔 명확한 무시가 담겨 있었다. 김노인은 아무 말 없이 허리를 굽혀 컵을 짚고 작은 한숨을 쉬었다. 그날 오후 복도에서 복사기를 이동시키다 손이 이미 끌어져 소리가 크게 났다. 놀란 혜정은 멀리서 달려와 소리를 질렀다. 아니, 이게 얼마짜린 대지 근무 하시는 거예요?
사고치고 책임질 수 있어요. 말투는 공격적이었고 주변 직원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피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노인은 생각했다. 지금 이 그녀는 아무도 없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게 진짜 모습일까? 며칠 뒤 복도 한켠에서도 여직원이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혜정 대리 요즘 청소부 아저씨한테 말하는 거 봐 진짜 인정 머리 없다. 처음엔 되게 착한 줄 알았는데 점점 무섭지 않냐. 사람 가리는 거 심한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김노인은 잠시 청소를 멈추고 멀리서 혜정을 바라보았다. 회의실 유리 너머로 그녀는 부장과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다. 표정은 부드럽고 말투도 상냥했다. 하지만 불과 몇 분 전 복도에 있던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웃지 않았고 말투는 냉정했으며 상대방을 아랫사람처럼 대했다. 그 모습에 김노인의 의심은 점점 현실로 바뀌어갔다.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다. 그리고 노트에 메모를 남겼다. 겉으론 친절한 아약자에겐 냉정. 인성의 양면 성강함. 그날 밤 김노인은 혼자서 촬영한 영상과 녹음을 다시 재생했다. 혜정의 말투, 표정, 눈빛 속에 숨겨진 냉소화무시, 그리고 분노의 기운까지 그 모두 각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했다. 관상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 눈으로 직접 보니 모든 것이 무엇보다 명확하다. 그녀는 민석과 같이 갈 사람이 아니다. 그 순간 김노인은 결심했다. 이제는 이 진실을 아들에게 알릴 때가 왔다. 아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과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야 한다. 김노인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한 명이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명이 관상가로서 그는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기를 기도했다. 김노인은 갈수록 확신이 강해졌다. 겉으로는 완벽한 혜정의 이면에 무언가 더 있다고 느꼈다. 그의 직감은 평생을 관상가로 살아온 촉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직접 발로 뛰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선 혜정이 졸업한 대학교와 그녀가 처음 다녔던 직장을 차례로 찾아갔다. 그는 청소부 복장을 벗고 평범한 중년 남성으로 변장해 그곳을 돌아다녔다. 혹시 여기 조혜정 씨 예전에 근무했던 적 있나요? 질문을 던질 때마다 대답은 비슷했다. 네, 있었죠. 일은 잘했어요. 근데 성격이 좀 예민했죠. 트러블이 좀 많았어요. 말다툼 도자잡고 그중 직원은 기억을 되살리며 덧붙였다. 어느 날은 같이 일하던 신입 직원한테 소리치고 물건 던졌어요. 그 일로 나가게 됐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 말에 김노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었다. 감정 조절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신입 직원을 수소문했고 몇 통의 전화를 돌린 끝에 연락이 닿았다. 전화를 받은 여성은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때 이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책상을 내리치고 소리를 질렀어요. 정말 무서웠죠. 전 그날로 그 회사 그만뒀어요. 김노인은 그녀의 목소리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두려움을 느꼈다. 이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수첩에 단호히 적었다. 과거 직장에서 폭언과 물리적 위협, 문제 행동 패턴 존재, 지금까지 봤던 혜정의 태도 그리고 과거의 행적.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겉으론 완벽해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엔 감춰진 파괴력이 존재했다. 이대로라면 민석의 미래는 불보듯 뻔했다. 김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내 아들이 진실을 믿어줄까? 김노인은 며칠 밤을 잠 못 이뤘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분명한 건 지금 이대로 결혼을 진행하는 건 큰 화근이 될 거라는 것이었다. 그는 민석을 불러 작은 찻집에서 마주 앉았다. 민석은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지, 혜정이 제 곧 상견례 이후로 결혼 준비 들어가려 해요. 아버지만 허락해 주시면 하지만 김노인의 표정은 무거웠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석아, 사람은 겉모습만 봐서는 안 된다. 겉으로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해. 민석은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노인은 말을 이어갔다. 나는 직접 확인했다. 너희 약혼자 혜정이라는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그 말에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버지, 설마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청소부로 이장 취업했다. 그 아이의 진짜 모습을 보려고. 민석은 분노에 찼다.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사생활 침해잖아요. 하지만 김노인은 단호했다.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할 만큼 심각했다. 그 아이는 약자를 무시하고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갯물에 하다못해 폭력적이었다. 과거 직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민석은 말이 없었다. 믿고 싶지 않은 현실 앞에서 혼란스러웠다. 김노인은 녹음된 음성 파일과 메모들이 적힌 노트를 꺼냈다. 이건 증거다. 나는 내 미래 가무너지는 걸 지켜볼 수 없다. 그날 밤 민석은 혜정에게 직접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화를 내며 말을 돌렸다. 그런 소문 누가 퍼뜨린 거야? 날 질투하는 애들이 그런 거지. 하지만 민석의 눈엔 그녀의 반응이 진실을 숨기려는 사람의 불안으로 보였다. 그의 마음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났다. 민석은 혼란스러웠다. 아버지의 말과 증거들, 혜정의 부인, 그리고 직접 봐온 그녀의 모습 사이에서 갈등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자꾸만 그날 녹음된 음성과 김노인의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결국 몰래 혜정의 지인들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대학교 동기, 과거 직장 동료들 모임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중 몇 명은 처음엔 말을 아꼈지만 고집을 열었다. 혜정이? 성격이 좀 강했지.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말을 거칠게 했어.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서서히 진짜 모습이 보이더라고.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비슷했다. 겉으론 친절하지만 상황에 따라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고 기분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극단적으로 달라진다는 것. 민석은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한밤중 그는 혜정과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했다. 혜정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내가 회사에서 청소부 아저씨한테 했던 말, 과거 직장에서의 일들 왜 그런 거야? 혜정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런 거 가지고 날 판단해? 그건 다 상황이 있었던 거고 지금이 난 달라. 왜 내가 거만 끌고 와서 지금을 무너뜨리려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눈빛엔 분노가 어렸다. 민석은 작게 한숨 쉬며 말했다. 사람은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어. 내가 정말 변했다면 왜 그걸 숨기고 부정하려고만 해? 그 말에 혜정은 잠시 침묵했지만 곧자리에서 일어나 버렸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민석은 무너지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이 사랑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 믿음은 서서히 금이 갔고 더 이상 과거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날 이후 둘 사이엔 묘한 거리감이 생겼고 서로의 눈을 보지 않게 되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민석은 결국 결심했다. 더 이상 모른 척 넘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혜정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다. 조용한 카페 한켠 서늘한 공기가 감돌았다. 혜정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미소로 앉아 있었지만 민석의 표정은 차가웠다. 혜정아, 우리 이대로 결혼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아. 그 한마디에 혜정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다. 뭐라고? 지금 장난하는 거지?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널 사랑했어. 지금도 좋은 감정은 남아있어.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해. 우린 서로를 모르고 있었고 난 너의 진짜 모습을 이제서야 봤어. 혜정의 눈빛이 달라졌다. 분노와 당황이 섞인 표정. 그녀는 테이블을 꽉 쥐며 말했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겨우 과거 이야기들, 소문들 가지고 지금까지 이 시간을 무시하겠다는 거야. 민석은 단호했다. 그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야. 직접 겪은 사람들, 너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들려준 이야기들이야. 그리고 지금이 너도 다르지 않았어. 청소부 아저씨에게 했던 말들,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내 본성이었어. 그 말에 혜정은 순간 멈칫했지만 곧바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결혼 안 하겠다고? 민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여기까지야. 너와 함께한 시간들 모두가 거짓은 아니었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신뢰가 무너진 이상 앞으로는 더 힘들 거야. 혜정은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속엔 억울함보 단자 존심 이상한 듯한 분노가 깃들어 있었다. 그녀가 사라진 자리 민석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마음 한켠이 아렸지만 동시에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확신도 들었다. 며칠 후 김노인은 아들의 결정을 듣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상처는 금방 아물지 않지만 잘못된 선택은 평생을 괴롭게 하지. 민석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앞엔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다. 더 이상 감정에 눈이 멀지 않고 진실을 볼 줄 아는 사람으로 조금 더 성장한 자신이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다음 사람을 만날 땐 진심과 신뢰를 가장 먼저 보겠노라고. 파혼이 끝난 지 2달째 되는 어느 날 민석은 조용히 회사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비록 가슴 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그는 앞을 보려고 노력 중이었다. 그러던 어느 아침 회사 우편함 A익명 의서류 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민석 씨에게 전해 주십시오라고 적힌 그 봉투. 호기심 반, 불안 반으로 열어본 그 속에는 혜정이 과거 사진과 함께 정체불명 의서류들이 들어있었다. 그녀가 과거에 어떤 이름으로 살았는지, 어떤 남자들과 관계를 맺었는지, 그중 몇몇은 결혼까지 진행됐다가 파혼으로 끝났다는 기록이었다. 심지어 일부 남성들은 금 전 피해까지 입은 정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나도 당했었어. 그녀는 사랑을 가장한 사기꾼이야.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야. 민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동안 느꼈던 모든 의문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곧장 아버지에게 모든 서류를 보여주었다. 김노인은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결국 드러나는군. 관상은 속일 수 없어. 하지만 민석은 그 말보다 더 큰 현실의 충격을 받고 있었다. 그녀가 단순히 성격이 거칠었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된 접근이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혜정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밝혀내기 위해 직접 움직이기로 한 것이다. 단순한 감정이 아닌 진실을 밝히기 위한 행동이 시작이었다. 민석은 익명 편지에 담긴 단서들을 쥐고 혜정이 살던 동네로 향했다. 그녀가 과거에 최미연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다는 정보를 얻은 그는 작은 원룸촌을 찾아갔다. 여기 최미연 씨 예전에 살던 곳 맞죠? 낡은 건물이 관리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 여자요? 좀유별 났지. 남자들 자주 바뀌더니 어느 날 훌쩍 사라졌어요. 다들 뭔 일 났다고 수군거렸지. 민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혜정은 한때 그곳에서 또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추적을 계속했다. 그녀가 과거에 다녔던 직장, 만났던 사람들, 심지어 같이 살았던 남성에게까지 연락을 취했다. 그중 한 남성이 직접 만나주겠다고 했는데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한쪽 팔엔 화상이 남아 있었다. 혜정이요? 아니, 미연이. 그녀는 사람을 완전히 뒤흔드는 능력이 있었어요. 처음 엔정 말착하고 배려심 깊은 여자였죠. 하지만 점점 변했어요. 화가 나면 물을 던지고 돈 얘기만 하면 눈빛이 돌 변하더라고요. 결국 제 통장을 싹 비우고 사라졌어요. 민석은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충격을 받을 힘도 없었다. 그녀의 정체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닌 철저히 계산된 이중인격이었다. 그는 사실을 정리해 파일로 모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소름 돋는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 혜정은 현재 또 다른 남성과 결혼을 준비 중이었고 심지어 그 남자는 민석이 한때 아는 사이였던 사람이었다. 그 남자에게 알릴까 아니면 모른 척할까? 민석은 깊은 고민에 빠진다. 한편 김노인도 아들의 행동을 지켜보며 무거운 말을 남긴다. 진실을 밝히는 건 좋지만 복수심이 너를 삼키게 하지 마라. 진실은 늘 드러나게 돼 있고 그 사람도 언젠간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들여다본다. 그 안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속삭였다. 넌 내 인생에서 끝났어. 이젠 정말. 그리고 그는 USB 하나를 들고 조용히 어딘가로 향했다. 그의 표정엔 복잡한 감정이 엉켜 있었지만 분명 그 눈빛 행결단이 서려 있었다. USB를 들고 회사 밖으로 걸어 나온 민석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지금 그는 하나의 선택 앞에 서 있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묻을 것인가. 그 순간 그의 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땐 내가 너를 정말 좋아했어. 발신인은 혜정이었다. 민석은 문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단호하게 폰을 꺼버렸다. 그는 선택했다. 이제 끝을 내기로. 며칠 후 민석은 USB 속자료를 정리해 법률자문을 받았고 그동안 혜정에게 피해를 입은 남성 피해자들 이증 원도 모아 집단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사실은 곧 SNS를 통해 퍼졌고 사랑을 이용한 사기극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며 화제를 모았다. 혜정은 결혼을 준비하던 남자에게 버림받았고 회사에서도 쫓겨났다. 민석은 그녀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지 않았지만 김노인을 통해 이야기를 들었다. 혜정은 충격에 빠져 모든 연락을 끊고 지냈고 그녀의 언니 인서연 역시 회사에 사표를 내고 사라졌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김노인은 마지막까지 관상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던 서연의 정체를 파고들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서연 역시 과거에 한 차례 결혼 사기를 시도했던 전력이 있던 것이다. 자매는 서로 다른 이름으로 살며 똑같은 방식으로 인생을 조작해왔던 것. 김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 인생에 무너질 수밖에 없지. 민석은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한 가지를 깨달았다. 사람이 진짜 얼굴은 관상에도 말에도 담기지 않는다. 행동과 시간만이 진짜를 보여준다. 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며 사는 법을 배워갔다. 그러던 어느 날 김노인이 말했다. 민석아, 넌 잘 버텼다. 다시는 그런 눈빛의 사람에게 마음 주지 마라. 민석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 잰 후에도 미련도 없었다. 이제 그는 진짜 행복을 향해 걸어 나갈 준비가 돼 있었다.